네, 글로벌 마켓표입니다. 한국경제TV의 또 자랑스러운 우리 네 분의 외신 캐스터가 준비해 주신 시간인데요. 자, 명민준, 권예림, 이나연 그리고 최유리 캐스터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먼저 명민준 캐스터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예멘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한 10개국까지 이제 공습이 또 시작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외신까지 해서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들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예멘 쪽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점, 그리고 이 유럽 쪽에서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가 추락한 점, 이렇게 비경제적인 변수들이 살아나면서 오늘 증시를 억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오늘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7,6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도 나란히 0.2%가량 떨어지면서 4,863포인트, 그리고 2,056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차트 보시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사우디 쪽에서 또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아랍 10개국이 예멘의 이 반군을 상대로 공습을 또 시작했다라는 점이 오늘 증시를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4거래일 연속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내 경제 지표로는 고용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4주 평균치도 7,750으로 계속해서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외신 함께 살펴볼 거 이 사우디 쪽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또 예멘 공습을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멘 공습 유가 랠리 시작되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적으로 이 지리적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예멘 지역인데 이 부분에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핵심적 원유 해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멘이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는 오펙의 하루 평균 생산량의 약 10%도 미치지 못하는 13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유 생산에는 이렇게 큰 차질이 없지만 해협을 방해하면서 조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이 오펙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3천만 배럴인데 3천만 배럴에서 380만 배럴이 이 예멘의 해협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가 랠리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사우디와 지금 분쟁 지역이 지리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멘의 공습 지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에 그렇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고, 오늘 4% 넘게 급등한 이 WTI 원유 같은 경우는 다시 $40 선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원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변수들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멘 리스크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두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금요일장에서 국제유가 어떤 모습 보일지도 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예림 캐스터. 시장에서 흘러나온 인터뷰와 함께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좀 글로벌화라 그럴까요? M&A 작업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전해주실까요? 네, 올해도 중국 기업들이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M&A 쇼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최근에는 중국 국영기업이 이탈리아 타이어 제조업체인 피렐리를 인수하기로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의 유럽 기업 인수 배경으로는 한 단계 높은 고가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로이터 통신을 통해 두 명의 전문가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According to Thomson Reuters data, Chinese firms have been busy making purchases overseas. Over the past 2.5 decades, there have been nearly 4,000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recently, the pace has really picked up. The aspect of the China outbound is actually Chinese companies going overseas to bring back. And if they can bring back, for example, a higher technology industrial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n use that in their business in China, it makes them
more competitive in a highly competitive landscape in China. So it's a way to rise above the competition in China. 네, 이 중국 기업들이 최근 M&A에 대한 식성이 바뀌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주로 광산업이나 에너지 분야의 인수합병을 선호했었지만 이제는 제조업이나 금융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고도의 기술과 제조업 과정에 대한 노하우도 물론 익힐 수 있지만 이 전문가는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국제 유가도 그렇고 중국에 대한 것도 당연히 눈길이 많이 갑니다. 또 하나가 미국의 달러 가치에도 시장에 많은 눈길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이나영 캐스터가 글쎄요, 이번 주 들어서 그 전주에 FOMC 회의가 끝난 뒤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계속 있었는데 매파 비둘기판의 의견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 한 주였거든요. 그에 따라서 달러도 글쎄 갈피를 못 잡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에 따른 흐름을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장은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에 따라서 지수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FOMC의 비둘기파적 성명서가 나온 이후 흐름을 보시면요. 달러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실제로 보시면 1주년 달러 차트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계속해서 99레벨대, 100레벨대까지 높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역시나 달러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가 없는데요. 월요일에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있었는데요. 올 중순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스탠리 피셔 연준 부위원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연내에 장담한다. 그리고 올해 말이 되기 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오를 것이다 라는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많은 외신들이 부의장의 말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도 역시나 매파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제로 금리는 부적절하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화요일에 달러는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 보실까요? 수요일에는 역시 강력한 비둘기파적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야 한다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목요일에는 또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트 연은 총재가 있었습니다.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중순이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준 위원들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의 흐름도 조금은 변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최유리 캐스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PMI 지수가 이번 주 발표되면서 좀 유럽 증시에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별로 좋지 않았단 말입니다. 중국의 지표라든가 지금 실물 경기도 진단해 보면서 향후 이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최유리 캐스터가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아시아 증시 중 중국 지표 그리고 경기 전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중국 3월 PMI 지수가 49.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기준치인 50보다 내려갔는데요. 춘절 이후 중국 데이터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2월보다 1.5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최근 이 변동폭이 0.2에서 0.3%까지 내려갔음을 감안하면 3월 하락은 급락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실제 경기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표는 블룸버그에서 전반적인 중국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1월의 GDP가 6.8%에서 2월에는 6.3%까지 하락했는데요. 즉 3월을 제외한 1분기 평균이 6.5%인 셈입니다. 외신들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성장률이 6%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네, 그럼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리커창 총리가 양회 폐막 때 양적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 2분기에 기준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최근 성장 둔화가 오히려 향후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다시 명민준 캐스터에게 마이크를 넘겨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도 보면 그 전날 미국 증시 뭐 반대초라든가 바이오 기술주들 하락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미국 증시 업종별 움직임도 상당히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S&P 500 억정적 흐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자재주는 0.2%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이온델바제 같은 화학자재주를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유틸리티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0.8%가량 하락하면서 오늘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소비재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재량 소비재가 0.4%에서 0.6%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점, 그리고 독일 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이 오늘 약세로 이끌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0.1%에서 0.3%까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남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가 1% 그리고 3% 넘게 가장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인도 오늘 0.2%가량 하락하면서 11,438포인트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멘 사태가 나오면서 이 예멘 공습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금 가격 0.6% 상승하면서 온스당 1,2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점, 이 금리 인상 기조로 조금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의 달러 인덱스가 96레벨대에서 다시 97레벨대 중반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요. 엔달러 환율 또한 이 강보합권 119엔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보시면 WTI가 4.5%까지 예멘 사태로 또 상승하면서 배럴당 5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브렌트유도 4.6%대 상승, 배럴당 59달러 선 초반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예림 캐스터가 시장 전문가들의 오늘 SNS에 어떤 이슈들 가지고 본인의 생각들을 올렸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유가가 계속 떨어질 때 시장에서 우려하던 게 이미 옛날 일이 돼버린 걸까요? 사우디의 예멘 공습 소식에 오늘 유가가 4% 넘게 오르면서 사람들은 벌써부터 상승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3월 4일 이후 최고 수준에 올라섰는데요. 일각에서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달러 강세보다 오늘 유가 급등에 견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소재인 삭소은행의 올 한센 상품 분석 가는 예멘의 원유 공급량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0.5%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유 거래 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또 예멘은 중동에서 서방 국가로 원유를 보내는 주요 관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예멘은 전 세계에서 LNG, 즉 액화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예멘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스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오늘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루블화도 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트윗 확인하실까요? 우리나라가 고심 끝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AIIB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식 출범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은행 분야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형 인프라 개발 참여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회라고 전했는데요. 이 중국은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긴급 뉴스로 다루기도 하면서 집중 부각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개발은행에 반하는 입장으로 AIIB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트윗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과 거시경제 지표에도 물론 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들의 실적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특징주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 미국의 요가 브랜드인 룰루레몬은 지난 4분기 실적이 할리데이 쇼핑 시즌 때문에 매출 호조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올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달러 강세 영향과 서부 연안에서 일어난 부두 파업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오자 오히려 오늘 주가는 5% 가까이 뛰었는데요.
또 오늘 컨설팅 회사인 액센추어도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주가는 7% 가까이 오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내일은 블랙베리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다음 달 8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어닝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전문가는 최근 뉴욕 증시 연준 효과로 환호했었지만 이제는 연준보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 좀 더 주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SNS까지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인데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좀 좋은 투자처로 좀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번에 이나영 캐스터가 말이죠. 지금 갤럭시 S6 지금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팔릴 것인가 상당히 여러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이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가 광화문에 있는 갤럭시 S6 체험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S5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갤럭시 S5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예뻐서 가지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외신들은 갤럭시 S6의 디자인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두바이를 시작으로 갤럭시 S6와 S6 엣지 월드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014년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삼성이 애플에 크게 밀리면서 삼성은 갤럭시 S6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총 마케팅 공략에 나선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애플과의 차이를 보면 애플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삼성은 10%대로 주저앉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S6와 S6 엣지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CNN 머니 측에서는 갤럭시 S6와 아이폰 6는 쌍둥이라는 약간은 비꼬는 그런 기사를 내어놓았고요. 또 블룸버그에서는 삼성의 갤럭시 S6가 디자인 혁신과 재질로 기선제압을 했다면서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S6에 거는 기대가 높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줄이어서 상향 조정하는 현황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외에도 시티그룹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과연 갤럭시 S6로 애플을 이길 수 있을지 4월 대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그리고 S6의 판매량 이에 따른 주가 흐름까지 어떤 예상 나오는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끝으로 최유리 캐스터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일정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군요. 네, 우선 다음 주 미국에서는 미국 내수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먼저 월요일 2월 개인소득이 발표되는데 현재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승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0.3%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3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3주 전 발표된 2월 실업률이 5.5%였죠.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발표 당일 증시가 금리 인상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실업률 발표 당일 미국 증시 굿프라이데이 부활절 기간의 금요일을 맞이해서 휴장합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다음 주 중국의 PMI 확정치가 발표되는데요. 예상치는 49.2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목요일 서울 모터쇼가 개막합니다. 10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라는 주제로 4월 2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13일 동안 열흘간 열립니다. 올해는 국내외 32개 완성차 브랜드가 350여 대의 자동차를 전시합니다.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기 위해서 신차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또 이번 전시에는 푸드트럭이 최초로 선보입니다. 정부가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 및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해서 푸드트럭 판매 및 전시 공간을 선보이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곳곳의 이슈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명민준, 권예림, 이나연 그리고 최유리 캐스터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